이런 구토는 뭐 일단 지켜보면 된다. 이런 구토를 했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가야 된다. 어떤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한 3일 이상 계속 구토를 하거나, 그러니까 구토의 어떤 저 토사물의 형태랑 색깔에 상관없이 3일 연속으로 구토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구토하는 경우에는 토사물의 어떤 저 특징과 상관없이 무조건 병원을 데려가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구토를 했는데 피가 섞여 나오거나, 이거는 어딘가가 이제 기계적으로 손상이 됐거나 궤양이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냄새가 좀 심한 악취가 나는 그런 구토인 경우에도 소장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장 또는 뭐 위에 뭐 폐쇄됐거나 하는 그런 심각한 경우에는, 또는 좀 암갈색으로 좀 굉장히 까맣게 너무 진한 색깔로 이렇게 나오면은 먹은 것 대비, 그러면은 이제 뭔가 혈액이 약간 소화된 게 역류돼 가지고 구토 형태로, 이제 토사물 형태로 이제 나온 거죠. 아니면은 풀을 뜯어 먹는 경우에 녹색 구토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풀을 뜯어 먹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산책 중에 실수로 먹는 경우도 있거든. 그 경우에도 풀이 섞인 녹색의 구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풀이 없이 그냥 좀 진한 녹색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담즙이 십이지장에서 위로 역류됐다는 얘기거든. 그 경우에는 췌장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어, 급성으로. 그 경우에도 반드시 바로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뭐 타액이 섞여 나오는, 뭐 침이 섞여 나온 뭐 그런 구토를 하거나, 좀 약간 노란색으로 공복토라고 흔히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어쩌다가 한 번씩 했거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좀 잦다 그러면은 좀 노란 토가 나온다는 얘기는 약간의 십이지장액이 역류해 가지고 위에서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경우에는 좀 밥을 먹는 시간을 좀 줄여주거나, 양을 좀 줄이면서 식사 사이에 간격을 좀 줄여주거나 하면은 좀 이제 개선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아니면은 그 토사물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걸 봐가지고 이제 병원 내원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가 이제 기준이 3일인 거예요. 토사물의 종류가 노란색, 타액이 섞인 거라고 하더라도 3일 이상 하면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관 이외의 장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구토를 하기 때문에. 소화효소만 먹으면 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예. 경우 먹이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따로 토하지 않게 급여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소화효소 양을 좀 줄여보시고, 그리고 소화효소 양을 줄이시면서 음식을 좀 더 자주 급여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소화효소는 음식을 줄 때마다 줘야 되는 거니까 아주 조금씩 이제 각 음식 줄 때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양을 줄이거나 조금씩 음식의 자주. 빈도를 늘리는 거죠. 음식 양을 줄인다는 얘기는 음식을 양을 줄이면서 횟수를 늘린다는 얘기거든. 네, 그럴 때 이제 줄 때마다 들어가는 소화효소 양은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 파인애플이라든가 파파야라든가 아니면은 키위 같은 경우에도 그 천연 소화효소가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 파파야는 파파인이라는 소화효소가 있고, 파인애플은 이제 브로멜라인이라는 소화효소가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식물류를 일부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료는 급하게 먹는 반면 씹어 먹는 경우도 있고 그냥 삼키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없는지. 사실 저도 이제 강아지한테 이제 사료를 주면은 어떤 경우는 막 급하게 먹어서 사료 그대로 토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료는 또 씹어 먹고 그냥 삼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렇게 먹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문제 있지. 응? 너무 급하게 먹어버리면은 네. 일단은 첫 번째 식도의 정체 시간이 길단 말이죠. 건사료가 부담을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를 같이 흡입하면서 먹게 돼요. 급하게 먹는 경우에 이제 공기 연화로 인한 뭐 심한 경우에 이제 고창증이라고 해가지고 위가 좀 꼬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셔줘야지, 좀 씹어서 부셔줘야지 그래도 이제 소화가 좀 더 용이해지겠죠. 한번 쪼개지는 역할을 하는 게 소화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좀 아까 같이 좀 높여서 주든지, 약간 높여놓으면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이제 먹고 들고 하다 보니까는 좀 이제 씹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좀 액상화 해가지고 공기 연화가 좀 덜 되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어쨌든 사료를 빨리 먹어서 토하지 않도록 그렇죠. 방법을 예. 찾는 게 그럼요. 중요하겠네요. 사료량이 적으면 대변이 딱딱하고 반대로 사료량이 많으면은 대변이 무르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그쵸. 예. 사료량이 많으면은 네. 당연히 소화 흡수된 양이 덜 해가지고 네. 대변으로 소화가 안 된 것들이 더 많이 갈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수분을 이제 삼투성으로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질어지는 게 맞죠. 음수량이 많으면 변이 물러지는 설사를 하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변의 수분량은 이게 장 내에서의 수분 교환을 통해 가지고 그 수분량을 유지를 하게 돼 있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은 그만큼 더 흡수하는 쪽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요량이 많아지는 거지 변의 수분량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점액질 변이라고 해서 끈적끈적한 변이 있잖아요. 이런 배변을 할 경우에는 상태가 괜찮은 건지. 점액질이 있는 경우면은 좀 뭐 약간 그 스트레스, 질병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기생충이나 세균이 있는 경우도 점액변을 놓는 경우가 많고 네. 그다음 뭔가 좀 잘못 먹었을 때 산책해가지고 뭘 잘못 먹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뭐 IBD가 대표적인 질병인데 이제 그런 면역 조절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너무 이 색깔이 엄청 까만색으로 끈적끈적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위 궤양일 수가 있다고. 그때는 이제 병원 가가지고 원인 파악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도 점액변이나 설사 같은 물음변 같은 거를 얼마 정도 배변을 했을 경우에 병원을 가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배변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병원을 갈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건가요? 병원을 가야 되는 변은 일단 혈변. 네. 이게 소화가 됐든 안 됐든 출혈이 있다는 얘기니까 혈변을 놓으면 무조건 가야 돼. 그 혈변이라는 얘기는 선홍색 변이 될 수도 있고 암적색 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변 그리고 지방변이라고 해가지고 좀 뭔가 기름기 있는 변 이거를 쌌을 때도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이 너무 노란색으로 이건 간담독의 질환이 있는 거거든요. 너무 노란색으로 있는 경우도 이제 병원을 가봐야 돼요. 뭐 소장 운동성이 좀 저하됐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점액변인 경우에는 간간이 있는 경우면은 괜찮을 텐데 너무 심하게 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액질로 둘러싸여 있거나 지속적으로 그런 점액변의 형태를 보인다면은 한번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문제 파악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설사가 잦으면 수분이 별로 없는 동결건조 사료가 도움이 되는지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설사를 하고 그게 설사를 아니야. 하면 건조한 걸 주면 된다. 아니에요. 이런 거잖아요. 신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네. IBD는 완치가 불가능한가요? 아주 어려운데 완치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면역 관계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면역 조절 쪽으로 잘 치료를 했거나 뭐 음식물을 바꿔가지고 완치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완치가 정말 힘들지만 완치는 되는 질병이에요.